자, 2021년도 전기 산업기사 실기 제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 단답 형태에 출제되었던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 요 문제도 우리가 필기 시간에 보시면 송배전공학, 즉 전력공학 시간에 필기했을 때 우리가 그 2장에 보시면 선로정수 및 코로나 형태의 파트 보면 우리가 그 충전 전류라는 얘기하고 충전 용량이라는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상이 평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거는 한상의 의미, 한상의 형태만 계산하는 거죠. 한상. 그래서 한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얘가 기전력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요쪽에 요쪽이 C 회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리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가 충전 전류라고 한다면 이 충전 전류라고 하는 것은 XC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되니까 오메가 C2 형태가 되어서 2파이의 F의 C2라고 하는 게 충전 전류 형태가 되죠. 그러면 충전 용량 형태는 어쩌냐 그러면 계통은 삼선식 형태가 되죠. 그러면 삼선을 일괄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삼선을 일괄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충전 전류가 되겠고 이 삼선이니까 3을 곱해주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형태로 표현하죠. 이럴 때 요 전압값은 하나의 전압이니까 상전압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되죠. 상전압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계통은 우리가 Y결선일 때는 성간전압의 의미로 주어질 것이고 델타 결선이면 성전압, 상전압의 의미가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형태가 되면 요 형태로 즉 요 형태로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는 성간전압하고 상전압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성간전압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일 때는 충전 용량은 요 형태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왜? 루트 3배의 크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요 형태. 그러면 요가 이 오메가 C가 되니까 요거는 3의 오메가 C2의 제곱 형태 로 우리가 충전 용량, 즉 요것은 델타 결선 형태일 때는 충전 용량 1에 계산하지만 Y결선일 때는 성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만큼의 크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지는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상전압 형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요것은 상전압이기 때문에 성간전압으로 물어보면 루트 3분의 V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저 뒤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 오메가 C가 되고 요거 루트 3분의 V가 형태가 되겠죠. 상간전압을 주어주면 그러면 요게 하나 약분되겠죠. 제곱이니까. 따라서 요게 없어지니까 오메가 C V의 제곱 형태가 되죠. 마이너스 3승. 따라서 요렇게 형태로 계산할 때는 여기 성간전압의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때는 Y결선 형태의 충전 용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일단 먼저 델타 결선 형태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델타 결선일 때 전력용 콘덴스 캐패시턴스의 결선이 했을 때 정전 용량을 물어봤죠. C를 물어본 거잖아요. 개통했을 때의 전력용 캐패시턴스의 내부 결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은 결과적으로 정정 용량 Q, 충전 용량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Q 델타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정의했듯이 3배의 오메가 C2의 제곱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형태가 되겠죠. 킬로VA가 되겠죠. 피상 형태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일단 단위는 마이크로니까 일단 전체로 우리가 계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C라고 하는 것은 3의 오메가 C2의 제곱, 오메가의 2의 제곱에 Q의 용량, 델타 용량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용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40kVA라고 하는 게 Q 용량이죠. Q 용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 형태에서 계산하게 되면 3에다가 곱하기 2파이 곱하기 60에 곱하기 여기서 말하는 380이라는 얘기는 델타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이게 뭐냐 성간전압 같이 보이지만 델타에 있을 때는 성간전압의 상전압의 의미가 없으므로 그냥 여기가 그냥 380의 제곱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40kg니까 40 곱하기 10의 3승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가 되니까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6승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마이크로파렛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걸 계산기로 하게 되면 10의 6승이 돼야 되겠죠?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요걸 하게 되니까 245.053의 마이크로파렛이 나와서 자, 해답을 쓸 때는 답을 쓸 때는 245.05의 마이크로파렛 형태가 답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Y결선일 때도 마찬가지 Y결선일 때는 오메가 C V의 제곱 형태가 되니까 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V의 제곱분의 Q의 용량 Y 델타 용량이나 Y 용량은 각종 용량은 그러면 얘가 40kg가 되니까 40 곱하기 10의 3승에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요 전압은 성간전압의 개념이 되겠죠. 똑같이 그러면 380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요게 말이 없으면 성간전압이잖아요. 그런데 델타에 있을 때는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찍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735.16 형태의 마이크로가 되어서 답도 마찬가지로 735.16 형태의 정전 용량 형태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델타일 때는 결과적으로 6파이의 F의 C2의 제곱 형태가 델타일 때 충전 용량 여기서는 2파이의 F의 CV의 제곱 형태가 충전 용량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델타일 때는 전압이 차가는 성간전압, 상전압 의미가 없으니 그대로 성간전압의 개념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집어넣는데 똑같이 성간전압 집어넣지만 이 크기가 앞에가 3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첫 번째 우리가 6번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문제 9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 문제 9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실기 시간에 보시면 단답 형태에 보게 되면 조상설비 쪽에 보면 그대로 문제가 있던 문제죠. 우리 교재에 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죠. 500kg의 변압기에서 그렇죠. 전력 손실을 40kg로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L1, L2를 갖다가 공급한다. 500kg 변압기에서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에 그러면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일단 개선 전에 합성 역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개선 전에 합성 역률이 있어. 즉 L1 부하, L2 부하가 있잖아요. L1 부하는 역률이 60%고 유효전력이 180이며 L2는 유효전력이 120, 무효전력이 160kg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부하에 있는 L1 부하와 L2 부하의 합성 역률을 구해 가지고 그 역률을 90%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문제 보시면 L1과 L2의 합성 용량을 구해봐라. 합성 용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한마디로 두 개에 대한 피상전력을 물어봤죠.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트의 합성의 유효전력의 플러스 합성의 무효전력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1번 가번 문제를 해석할 때는 먼저 합성의 유효전력, 합성의 무효전력을 따로 계산해야 되죠. 합성의 유효전력을 P의 R이라고 한다면 자 L1 부하는 어떻게 돼? 일단 L1 부하 요게 P1이라고 보면 되겠죠. P의 1. 자, L1 부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역률 합성 얼마가 돼? 180kg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러면 한꺼번에 써봅시다. 합성 유효전력은
P의 1과 P의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P의 1, L1 부하일 때 유효전력은 180이 될 것이며 L2 부하의 유효전력은 120이 되므로 합성은 300kW가 되겠죠. 300kW가 되겠습니다. 합성 무효전력을 보실까요? 합성 무효전력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P의 R의 1에다가 P의 R의 2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L 부하에 대해 L1 부하의 무효전력은 유효전력과 역률이 주어졌으니 이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유효전력일 때는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유효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세타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자 180kg의 유효전력이 있으니 역률이 60이니까 0.6분의 0.8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L2 부하는 무효전력이 160이라고 주어졌으니 160이 될 것이요. 합이 그러면 요게 400kVA가 될 겁니다. 400kVA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의 합성 용량, 즉 합성 피상전력이라고, 단위가 피상이잖아요. 합성 용량 피상전력. 그럼 루트의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 즉 300의 제곱 플러스 400의 제곱이 되니 500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합성 용량은 이렇게 해서 500kg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500kg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럼 합성 역률을 구해라 그랬죠. 그럼 합성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비죠. 퍼센트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합성에 대한 합성 용량에 대한 합성 피상전력에 따른 합성 유효전력의 비가 되므로 500kg에다가 300kW다 그랬죠. 곱하기 100이니 60%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합성의 두 개 L1하고 L2 부하의 합성 역률이 결과적으로 개선 전의 역률로서 60%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합성 역률을, 즉 개선 전이 합성이 60%였다면 개선 후의 역률이 90%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콘덴서 용량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콘덴서 용량은 P에다가 탄젠트의 세타의 1 빼기 탄젠트의 세타의 2가 되니까 P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 300kg가 될 것이며 코사인의 사인 0.6분의 0.8 마이너스 0.9분의 루트의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러면 얼마 나오냐? 254.7에 kVA가 되죠. 콘덴서 용량은 피상 형태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역률을 개선했을 때, 즉 90%를 개선했을 때, 즉 60%일 때, 자, 다시 역률이 60%일 때의 전력 손실은 얼마였습니까? 전력 손실은 40kg를 유지한다 그랬죠. 40kg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률이 90%로 개선되게 되면은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자승의 R의 의미가 되니까 역률의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을 때 역률이 60%일 때를 갖다가 보게 되면 코사인의 세타의 1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계산하게 했을 때 손실은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 2의 제곱분의 1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요걸 갖다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코사인의 세타 2분의 코사인의 세타의 1의 제곱 형태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력 손실은 개선 후의 역률에 따른 우리가 전력 손실이 되므로 P의 L의 2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의 세타의 2분의 개선 후의 역률에서 개선 전의 역률의 제곱에다가 개선 전의 손실의 비가 되겠네요. 따라서 간단하게 쓰게 되면 0.9분의 0.6의 제곱 곱하기 40kg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7.78, 17.78kW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단답 시간, 저희 학원에서 했던 단답 내용에서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내용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실까요? 10번 문제를 보실게요. 자, 10번 문제는, 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관연도에도 출제되었던 내용이 없고, 이번에 처음 출제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잘 맞췄던 분이 잘 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루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 이런 거는 그냥 틀려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출 수 있는 것에서 60점을 넘는 형태의 준비가 필요하겠죠. 여하튼 나왔으니까 잠깐 보자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다는 얘기예요. 즉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전기 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의 업무를 위해서 국가표준기준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고? 다음에 개수장비들 주기적으로 교정, 즉 우리가 교정이라든가 즉 계측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잘 맞춰줘야 되죠. 오래되면 이게 오차가 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권장하는 교정 주기는 보통 얼마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보면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계측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한 15가지 정도가 쭉 법규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이 교정의 주기는 전부 다 1년은 돼 있어요. 전부 다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1년. 전부 다 1년마다 하는 기본으로 한 번씩 교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답은 전부 다 1년입니다. 1이 답인데 잘 맞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기안전관리 규정에 보시면 계측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거 교정을 요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기는 다 1년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13번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13번도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배율기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배율기 저항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전압의 확대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배율기의 직렬로 어떻게 돼? 배율기 저항을 달아주는 거죠. 이 원리는 뭐가 돼? 전압 분배 법칙을 원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전압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걸려가는 전압은 V로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전압을 얻기 위해서 직렬로 뭡니까? 이 배율기 저항을 달아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전압 분배 법칙이지. 이 전압 중에서 요 분류기에 대한 배율기의 내부장에는 V가 전압이 걸리도록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정해져 있으니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R의 M의 플러스의 R0의 어디에? 요 직렬이니까 R0만큼의 뭐가 흐릅니까? 이 배율만큼의 어디서? 전체 전압에서 분배되겠죠. 요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500V, 500V. 근데 여기가 3000V라고 한다면 500V 여기 가고 2500V 이쪽으로 가도록 이 저항을 갖다가 달아주는 거다. 배율기 저항을 달아준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 요 전압이 요 전압보다 높죠. 그럼 우리가 배율이라고 하는 걸 따지면 배율은 어떤 배율이 되겠어요? V분의 V0의 B가 되겠죠. 배율은. 원래는 얘가 NV라고 적어 놓죠. 그래서 쭉쭉 약분해 가지고 N 배율을 찾는 것은 이제 필기 때 따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배율을 굳이 만든다면 얘가 500V면 얘가 3000V 이런 식으로 6배 이런 배율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게 거꾸로 되겠죠. 거꾸로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R0분의 R의 M의 플러스의 R0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R0분의 RM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요걸 넘기면 R의 0분의 R의 M이 돼야 될 것이며 V분의 V0 배율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분류기 저항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배율이 이렇게 표현하죠. 배율 마이너스 1에다가 내부 저항 형태로 우리가 해주면 된다. 여기서는 뭘 했습니까? 관계식. 요 식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 과정으로서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배율기 저항값은 배율에다가 내부 저항에 배율 n-1배다는 얘기죠. 우리가 필기에서는 n-1의 내부 저항 배다 그랬죠. 분류기는 n-1분의 내부 저항에 비달했을 때 n 대신에 우리가 v분의 v0를 갖다가 저 수식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필기 때는 여기 nv만큼에 늘렸다.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n배를 찾아낸 거였지. 여기는 v0라고 주어졌으니 이게 배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가 요걸 유지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쭉 써주면 되겠고, 유도 과정은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유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계식은 요 식을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상에서는 14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대지 저항률을 갖다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500옴 곱하기 미터 형태가 되고,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대지 저항률을 따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접지봉이 있죠. 접지봉이 반경이. 자, 그러면 여기겠죠. 어떤 대지에 이렇게 접지를 했을 때 접지봉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접지봉이 어떤 형태입니까? 접지봉이 반경이 0.01m라고 하는 원형 형태가 되겠죠. 반지름이. 이게 원형 형태의 접지봉을 묻었을 때에 접지봉의 길이가 2m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해보라 라는 얘기죠. 이것은 땅에 있는 대지 저항률에 의해서, 제지 저항률에 의해서 접지 저항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고, 태그식에 의해서 구한다. 하나의 실험식이죠.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식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우리가 대지 저항률 식이 있어요. 대지 저항률을 로라고 한다면, 요 식은 로그의 a분의 2의 l분의 2파이의 l의 저항 r 값에 의해서 대지 저항률을 표현하는 태그식이 이 식입니다. 요 식을 외워야지 문제가 풀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게 대지 저항률을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게 접지 저항 값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접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누니까 2파이의 l분의 로에다가 2파이 l분의 로에다가 로그의 a분의 2의 l 형태가 됩니까? 이게 됐죠? 따라서 여기서 2파이 곱하기, 여기서 말하는 l은 접지봉의 길이가 돼서 2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요 로는 대지저항률이니까 500옴이 될 것이고, 장일 로그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a는 접지봉의 반지름이요.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이 주어져 있죠. 0.01m. 0.01에다가 2 곱하기 길이 2m가 되겠죠. 2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면은 238.393 형태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 접지저항 값은 238.339 형태의 접지저항 값이 형성이 된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죠. 4가 되겠죠. 393이 되니까 39가 되겠습니까? 39 이렇게 되겠죠. 39가 되겠죠. 393 이렇게 하니까 반지름 하니까 39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태그식에 대한 기름, 즉 대지 정종용량 기본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계기정수가 있죠. 적산전력계에서 500W의 부하에 접속하였다면 1분 동안에 원판에 몇 회전도느냐. 그럼 우리가 적산전력계에 대한 우리가
측정값을 우리가 P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T, K에다가 3600 N 형태가 되죠. 이것은 킬로와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놨습니까? 원판이 몇 번 회전했냐 그랬으니까 요 N 값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러면 요걸 N을 구하라고 그랬다면 3600분의 P, T,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600이 있을 것이며 여기 전력은 얼마야? 500W니까 킬로와트의 표현법이니 0.5로 쓰시면 될 것이고 T는 돌 때 시간이죠. 여기는 1분 동안이라 그랬네요. 1분 동안. 그러면 시간으로 따르니까 60초가 되겠습니까? 60초. 세크로 따져야 되니까 60초. 곱하기 이 계기정수니까 얘가 200입니까? 200. 2000 아닌가? 2000? 2400인데. 여기 400이 빠졌습니다. 2400인데 2400. 출제되는 문제는 24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2400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00이라고 되어 있네. 2400입니다. 그럼 여기다 2400을 집어넣으시면은 우리가 몇 번 돌았느냐라는 게 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20이 나올 겁니다. 2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당 20번 돌았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풉니다만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 계기정수가 적산 전력계는 1kW를 1시간 사용하면 2400이라 그랬죠. 2400번 리버스 한다, 돈다 이런 얘기야. 1시간 1kW를 1시간 쓰게 되면 2400번 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500W를 썼다 그랬죠. 500W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400번이 1kg에 2400이잖아. 그러면 500W이기 때문에 2분의 1만 돌겠죠. 1200번 돌겠죠. 그런데 이것은 1시간에 도는 양이다 이 말이죠. 물어보는 것은 1분당 물어본 걸 물어봤으니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의 1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번 도는구나 라고 쉽게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굳이 이런 식을 몰라더라도. 그렇죠? 1시간에 1kg를 쓰면 2400번 돌아. 그러면 500W 썼다는 얘기는 1시간 동안에는 1200번 돈다 이런 얘기면 1분당 돌면 60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20번 돈다. 요렇게 이제 말로 이게 식이 생각 안 나더라도 말로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될 것이며, 자, 17번 문제는,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력공학 시간에 보시면 유도장애 파트에 보시면 전자유도장애 파트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이 되겠죠. 필기 때도 똑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자유도전압을 물어봤죠. 이럴 때에 영상전류는 각각 상호 인덕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길이가 30km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전자유도전압을 E의 M이라고 한다면 상호 인덕턴스잖아요. 상호 인덕턴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에다가 I의 A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에다가 IB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M에다가 I의 C. 요게 이제 삼상에 이제 유도되는 전압이고 요것은 전부 다 길이에 비례하죠. 킬로미터당 비례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걸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J에다가 오메가 M에다가 I의 A의 플러스 I의 B 플러스 I의 C에 곱하기 길이가 L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위상을 따지는 거고, 이제 크기를 구할 때는 필요 없는 거고, 요거 두 개를 상호 임피던스라고 하잖아요. 임피던스가 주어지면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상호 인덕턴스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요것이 삼상평행이라고 한다면 제로기 때문에 전자유도 전압은 일어나지 않잖아. 그런데 지락사고가 생기면 요것은 3배의 영상전류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돼? 전자유도 전압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전자유도 전압은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우리가 유도장애가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답을 쓰자면은 전자유도 전압은 오메가 M에다가 3배의 영상전류 곱하기 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파이 곱하기 60에 곱하기 상호인덕턴스가 0.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곱하기 3배 곱하기 영상전류가 50A 이렇게 되죠. 50A 곱하기 길이가 30km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이렇게 계산하면 101.7787 이렇게 나오니 따라서 우리가 유도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반올림해서 101.79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